근데 사실 이렇게 뭐 개발 이슈가 많은데 사실상 강남 쪽은 서초동에 비해서 서초 쪽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해제가 됐죠. 2025년 2월 13일 날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들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아파트 값이 막 오르고.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동에서 김앤리 삼성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지연 대표입니다. 제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퀴즈 하나 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로 이슈로 떠오르는 거 하나 골라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학폭 문제, 두 번째 OECD 자살률 1위 문제, 세 번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 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 맞춰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분들이 아이를 10명씩 낳는다고 해서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이제 이런 게 어떤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냐면 인구 감소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인구 감소가 안 될 만한 지역, 그리고 또 더 인구가 오히려 늘어날 만한 지역이라면 더 훨씬 베스트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걸 맞춰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목차는 한국의 현재 시점이 어떠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SID 사업이 무엇인지, 또 세 번째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이번에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관해서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삼성동 부동산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현재 시점. 지금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금 보시면 출생아 수는 급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망자 수는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2019년도부터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025년이잖아요. 지금 최근 거는 없는데 2020년만 해도 이렇게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감소가 그냥 문제일까요?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가구별 소득 1분위 대비 5분위 배율 추이가 엄청나게 벌어졌죠. 2016년, 27년도부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줄이려고 하고 있지만 이거는 사실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빠르게 지금 지방 소멸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냐. 2000년도부터 보시면 빨간색이 고위험군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최근 자료는 없어서 못 넣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지금 부산이나 지방에서 수도권 서울로 이동하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요. 그 부산역 앞에 중심상가 건물이 35억에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5, 60억 했던 건물도 지금 빨리 이제 빠져나가려고 지금 지방은 난리 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라에서는 지금 과연 노력을 안 하고 있을까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엄청 쏟아 부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지금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뭐든지 30년 앞서 있는데 일본은 지금 어떨까요? 지금 일본은 2010년도부터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서서히 감소를 한 것 같이 보이지만 기울기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고요. 2070년도에는 예상치로만 본다면 거의 뭐 전쟁 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인구가 감소될 예정이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집값이 떨어진 거는 아시잖아요. 뭐 지방은 완전 폐허가 됐고, 그런데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을까요? 자, 도쿄는요, 누구나 이제 아실 거고요. 제가 잠깐 일본에 살았던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도쿄 옆에 뭐 인천이나 부천 같이 붙어 있는 도시들이 카나가와 치바, 사이타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은요, 우리나라가 좀 독특하게 직장에서 점심 밥값을 다 지원을 해주죠, 우리나라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점심 밥값을 지원을 안 해주는, 점심 밥값을 지원해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도 밥값을 지원을 안 해주고 대신에 출퇴근 비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일본은 교통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환승도 또 안 되죠. 그러니까는 도쿄 내에서도 몇 번 돌아다니면 그냥 하루에 교통비가 택시를 안 타도 15,000원, 2만 원 그냥 드는데 이제 출퇴근 비용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이송 도시들이 좀 버텨가고 있는데요. 이제 치바나 사이타마는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 딱 그 JR역에 가면 그 앞에만 쇼핑몰이 있고 차 타고 5분만 가도 커피숍 하나가 없는 도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도쿄가 그 진짜 정말 안 좋은 조그만 원룸 하나가 월세가 15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일본 대졸 초임 임금이 200만 원에서 대기업도 250만 원이거든요. 10년이 지나가야 300만 원이에요. 근데 월세를 내고 나면 돈 쓸 게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밀려 나갑니다. 가족들이 있으면. 근데 사이타마나 치바 같은 경우 보면 진짜 중심부에는 거의 허벌판입니다. 그런데도 거기 산을 탈 곳이 없으니까 집값은 올라가고 있어요. 도쿄는 네,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 추이를 보면 도쿄 내 뭐 광진구 뭐 이런 거 같은 게 구라고 하고 도쿄권대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치바, 사이타마 이런 쪽을 카나가와 이런 쪽을 얘기하는데요. 도쿄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외에는 조금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확실히 도심으로 몰리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도쿄 그 부동산 값은 계속 상승했는가? 그 원인은 이제 끊임없이 계속 재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여기밖에 안 넣었는데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것밖에 안 넣었지만 곳곳에 다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뭐 바닷가 보이는 쪽은 바닷가대로, 안에 긴자나 이런 쪽은 긴자대로, 또 굉장히 그 외국 자본을 유치를 해서 엄청나게 지금 요코하마 같은 도시들도 다 지원을 많이 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은 이렇게 인구 감소가 되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걸 몰랐을까요? 다 예상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SID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유튜브로 설명해 보시겠습니다. 서울시는 코엑스부터 잠실 종합운동장을 잇는 지역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하고 국제 업무, 전시 컨벤션 등 마이스 산업 중심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 등 대한민국 스포츠 메카이자 서울 시민의 여가 공간이 잠실 종합운동장의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주경기장은 일상적, 적극적 활용이 가능한 랜드마크로 보조경기장은 관중석 확충 등 현대화를 통해 체육 활용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주경기장의 외관은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원형을 유지하고 글로벌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강 탄천 일대를 수변 공간으로 조성하여 차별화된 공간 조성으로 시민을 위한 매력적인 수변 문화 장소뿐만 아니라 올림픽대로 탄천동로 지하와 탄천서로 사람길, 동부간선 진출램프 이전 및 신설들을 통해 탄천 한강 수변이 통합 공간으로 탄생합니다. 핵심 용도인 국제 업무 전시 컨벤션을 비롯하여 관광 숙박, 문화, 판매 등 국제 교류 복합지구 및 강남 도심의 다양한 기능을 담는 복합 용도의 공간으로 조성 예정이며 105층의 높이로 서울과 세계 시민을 위한 미래,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함께 6개 철도 노선의 통합 역사를 구축하고 지하 공간에는 철도 역사와 버스 환승 정류장, 주차장, 시민편의 공간 등 사람 중심의 이용 환경을 영동대로 지하화를 통해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동대로 지상부에는 중앙광장을 만들어 서울광장 약 2.5배 크기의 오픈 스페이스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SID 사업으로 바뀔 서울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자, 이제 먼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잠실 운동장 쪽은 이렇게 바뀔 예정이고요. 지금은 크기만 하고 정돈이 안 된 모습이지만 이제 이렇게 정돈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가장 인구가 집중될 곳은 업무시설인 이쪽 빨간 중심이고요. 네, 현대차 GBC란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의 준말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통합 사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2012년도인가 한전 부지를 사서 지금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뭐 서울시에서랑 뭐 봉은사에서 태클을 걸어가지고 지금 계획이 계속 변경되고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가보시면, 삼성역 가보시면 지금 펜스 쳐놓고 공사를 계속 해왔고요. 이제 원래는 변천사를 보시면 아까 그 동영상에는 지상 105층 높이로 업무 빌딩 짓는다고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했었으나 지금 이제 최근에는 거의 뭐 54층 건물 3개로 거의 확정되다시피 했습니다. 또 바뀔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제 봉은사 입주권 침해 이런 문제로 이렇게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천을 해왔습니다. 네, 안 하는 사업이 아니라 어차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국내 최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현대 자동차뿐만 아니라 현대 계열사들 그리고 이제 다른 오피스들도 들어오겠죠. 세를 내줘서. 그리고 저층 동에는 공연장과 전시장 등을 놓고요. 뭐 호텔 이런 거 다 들어오고요. 그리고 단지 중앙에는 녹지공원을 이제 크게 개발 중입니다. 잠실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다 합쳐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개발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영동대로 봉은사역에서 삼성역까지 이쪽을 이게 이제 지금 광화문 서울광장 2.5배 규모로 대형 광장을 조성하는데요. 솔직히 이제 어제도 집회를 했지만 거기 광화문은 좀 썰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외국인들도 너무나 많이 올 거고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원으로 크게 녹지 공간을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 6층부터 이제 1층에는 녹지 공간을 해서 지하를 완전 크게 도심으로 개발을 하는데요. 2028년도가 완공 목표라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봉은사부터 이렇게 삼성역까지 이런 형태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 1층부터 지하 6층까지 지하 1층에는 시민 편의 공간을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크겠죠. 그냥 보기만 해도 규모가. 그래서 여기 한번 숫자를 잘 기억하십시오. 580m. 그리고 이제 GTS A선은 다 아시잖아요. 지금 삼성역에서 서울역까지만 빼고 다 나머지는 다 완공이 개통이 됐잖아요. 그래서 동탄에서 수서까지, 성남에서 성남에서 동탄까지 개통이 됐고, 서울역에서 파주까지 다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주도 좀 집값이 그래도 올랐다고 들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만 남겨두고 있어요. 그게 2028년도에 완공 개통입니다. 그리고 GTX 시선도 지나가고요. 또 일회 신사선도 지나가고, 교통의 최고, 네. 교통의 인프라가 다 갖추어진 곳이 삼성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SID 사업이 삼성동에 주는 영향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당연히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직장인들 유입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협력업체들, 뭐 계열사들, 뭐 각종 스타트업 연구소 다 모여들 거고요. 또 뭐 유동인구만 이제 유동인구 또한 증가를 하겠죠. 여기 뭐 호텔도 있고 뭐 쇼핑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구가 계속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코엑스는 좀 북적북적한데요. 앞으로는 더 복잡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업무지구나 상업지구가 오면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뭐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것도 가깝고 뭐 버스도 있고 이런 쪽으로 몰려들 거고요. 그래서 주거 인구도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많은 개발들이 진행돼 있고 또 재건축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계획들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상업시설들도 들어올 겁니다. 호텔이나 쇼핑몰들. 일본 가보면 되게 조그맣게 쇼핑몰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은 좀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많이 중심으로 개발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GTX 신호선과 1회 신사선, 그 동부 간선도로 지하로 인해서 아무래도 복잡하긴 하겠지만 인구가 줄어들긴커녕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호텔뿐만 아니라 뭐 컨벤션 시설, 그리고 지금 한국이 뭐 음식이라든가 식품 쪽이라든가 지금 화장품 쪽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회사들이, 관심 있는 회사들이 지금도 뭐 삼성동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서울에 이제 많이 이렇게 입점을 하고 있는데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점점 많이 또 커지면서 더 발달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뭐 보시면은 그 일본의 후쿠오카에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요. 텐진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580m 기억해 놓으시라고 하셨잖아요. 600m입니다. 그래서 텐진 그 지하상가 가면 끝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어디가 끝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보다 더 크게 개발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텐진 상가 이에는 백화점이 2개인가 3개인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하에는 우리 그 지금 서초동에 그 반포 고속상가 가면 거의 부세들 조그맣게 있잖아요. 근데 텐진 상가 가보면 다 거의 뭐 그 명품들 막 샤넬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지하 상가에 있어요. 그래서 삼성동이니까 고급스럽게 그렇게 조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텐진 상가에 1000개 정도 점포가 이제 입점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그 브랜드라고 한 거 아까 뭐 루이비통 뭐 이런 것들 다 입점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반포처럼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이제 여기는 좀 그냥 고급스럽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보시면 마리나 베이 샌즈도 재개발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엄청 인구 뭐 업무지구도 있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보러 오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도 재개발이 돼서 뉴욕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런던도 그렇고요. 덴마크 코펜하겐 같은 경우도 이제 녹지가 많죠, 유난히. 그래서 한국도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는 당연히 있겠고요. 또 사람들이 몰려드는 사회적 효과도 있겠고요. 그리고 요즘엔 ESG 뭐 환경이 너무 중요한 전 세계적으로 이슈니까 당연히 환경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엔 사실 그렇잖아요. 시골 가도 이게 개발이 적절하게 돼 있지 않으면 그냥 약간 폐허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래도 투입이 돼야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뭐 지금 개발 이슈가 많은데 사실상 강남 쪽은 서초 쪽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해제가 됐죠. 2025년 2월 13일 날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들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아파트 값이 막 오르고 이 호가가 2, 3억씩 막 들썩들썩 되고, 실제 이 정도로 거래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놓은 거 다 걷어들이고, 지금 물건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도. 어제도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 다가구를, 저희 사무실 쪽 다가구 주택을 매매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주차장도 없고, 약간 맹지에 가까운 쪽이라, 원래는 오시면 제가 급매물로 받으면 한 평당 6,500 정도 하면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어제 오셨는데, 분위기를 이미 알고 오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못하고 후려치지 못하고 어제 1억 평당 1억 정도면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하야는 그 매물이 없는 지금 추세예요. 그래서 되게 사실상 뭐 저희한테 이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치만 어쨌든 땅값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코엑스 근처 상업지는 지금 평당 6억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 매물 아는데 어쨌든 팔리든 안 팔리든 간에 하고 있고. 지금 LG 회장님, 삼성 회장님들 막 지금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매물 많이 알아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정말 부자들은요, 압구정동하고, 삼성동 빼고는 안 찾는다는 분들도 있고, 지금 삼성동하고 그쪽은 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에 재건축 아파트 빼놓고는 다 해제가 됐죠. 그래서 나홀로나 이런 아파트들은 좀
재건축 이슈가 없는 데들은 좀 그래도 거래가 좀 되고요. 그 다른 쪽들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분위기 좋아요. 건물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시세가 이제 뻥뻥 튀고 있죠. 며칠 만에 이렇게 뛴 사례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다음번에 뉴스 보면 얼마까지 또 오를지 좀 기대가 되고요. 또 역세권 시세들 보면 GTX-A 역세권도 다 올랐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 중에서도 삼성동이 더 많이 오를 거고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추천 매물, 네, 보시면은, 이제 저희 동네에 원래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근데 모아타운은 아무래도 되게 낙후된 쪽으로, 인프라가 낙후된 쪽으로 지정을 하는데, 모아타운이 지정이 된다고 했다가 안 됐어요. 근데 다행히 더 좋은 게요. 도심복합개발법으로 바뀌었어요. 이래서 강남은 강남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원래 용적률 모아타운일 땐 300%인 게 360%까지 올려줬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건너편에 이제 원래 2,800세대까지 지어지려고 하는 게 세대수가 한 3,600세대 해서 지정이 지금 거의 됐고, 한토신이 밀어붙이고, 또 뭐 거기는 나중에 현대 엔지니어링이나 삼성 쪽에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저 지주 작업하고 있고요. 네, 이쪽 지역입니다. 위치 잘 봐두시고요. 워렌 버핏이 이런 말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 위험인지 알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자기가 투자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요. 투자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조원들이 같이 힘써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